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앞서고 현실은 너무 무거워요. 사랑하고 싶지만 계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오늘은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감정 약국,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갑니다. 1. 사랑은 감정인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 사랑은요, 처음엔 참 간단합니다.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어느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웃고 있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반응하죠. 그런데 그렇게 분명했던 감정이 왜 현실 앞에만 서면 이렇게 복잡해질까요? 감정은 분명히 내 안에서 진짜로 생겨난 건데 그걸 지키려면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나이 차이 상황, 가족, 거리, 시간, 직업, 미래. 조건이 너무 많고 계산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이 감정을 계속 가져도 될까?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함께하는 게 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맞는 걸까? 머릿속은 이렇게 복잡한데 그 와중에도 마음은 자꾸 그 사람을 향해 뛰고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상대도 그녀를 좋아했고 분명히 마음은 오갔어요. 근데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은 현실적으로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서로 사는 도시도 달랐고, 나이 차이도 컸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너무 달랐죠. 그 사람은 곧 해외로 떠날 예정이었고,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 아래에서 어떤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둘은 사랑을 멈추기로 했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현실은 없었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랑 진짜 잘 맞았어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그 사람도 날 좋아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달랐어요. 이런 경우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는 말을 써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감정과 현실이 나에게 요구하는 방향이 서로 충돌할 때 사람은 내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라는 감정이 있는데 동시에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미래는 흔들릴 거야 라는 현실의 판단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이런 대화가 계속 반복돼요. 이 사랑은 진짜야. 하지만 오래 갈 수는 없어. 그래도 포기하긴 아까워. 근데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더 아플지도 몰라. 이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째, 감정을 억누릅니다. 그냥 이 사람 있자. 감정은 사치야. 이런 사랑은 현실성이 없어. 의미 없잖아.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눌러버리는 거죠. 둘째, 현실을 외면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가보자. 뭐 어때? 지금 좋으면 된 거지. 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쪽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미련이 남아요.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감정이 더 아프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아픈 거예요. 사랑은 분명히 예쁜 감정인데 왜 이렇게 무겁고 고통스러울까? 왜 단순하지 않을까? 그건 사랑이 감정이기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늘 책임과 현실이 따라 붙어요. 그리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까지 함께 고민하게 되죠. 내가 이 감정을 밀고 나가는 게 저 사람한테도 좋은 걸까? 내가 이 현실을 버티고 버티면 우리는 결국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들어요. 감정도 현실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는 당신은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건강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 현실만 보고 감정을 눌러버리지도 않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중이에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도 걸리고 마음도 상하죠. 하지만 그렇게 아파하면서 우리는 결국
진짜 나한테 맞는 사랑의 모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고작 몇 주의 감정이든 몇 년의 이야기든 그 감정이 가벼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복잡해지는 게 당연해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니까요. 현실이 너무 명확할 때 감정은 더 힘들어진다. 사랑이 복잡해지는 순간은 감정이 불분명할 때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분명할 때예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내 마음은 확실한데 현실은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하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이미 누군가와 함께하는 중이에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 사람은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같이 설 수 있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회사에서 만난 동료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녀도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둘 사이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녀에게는 오래된 연인이 있었다는 것. 이미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사이였고 곧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었어요. 남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 알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녀는 나를 택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내가 더 좋아질수록 이 관계는 더 아프기만 해요. 현실이 너무 분명해요.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이 사랑은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멈추지 않아요. 그게 더 아픈 거죠. 이 상황이 더 힘든 이유. 왜 이럴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희망이 있을 때 더 오래 버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엔 희망이 없어도 버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그만큼 진하고 강렬하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애착-해피 혼재형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마음은 강하게 끌리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상처가 될 걸 알고 있어서 끌리면서도 밀어내고 기대하면서도 포기하려 해요. 그런데 이 안가 감정이 오래되면 사람은 지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엔 이렇게 말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인가요? 나는 왜 늘 이런 관계에 빠질까요? 왜 현실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못 좋아할까요? 사실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마음이 깊기 때문이고 사랑을 대충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이 너무 분명할수록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감정을 포기하고 스스로 단호해지기. 감정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지우기.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감정을 정리한다는 건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이에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운명이 아닐까? 이런 기대는 현실이 확실할수록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을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우려고 애쓰면 더 강해집니다. 인정하고 흘려보내야 해요. 혹시 지금 감정은 분명한데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분명해서 자꾸만 마음이 찢기는 기분이 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 마음은 틀리지 않았어. 다만 이 사랑을 지키기엔 현실이 너무 솔직했을 뿐이야. 때론 그게 맞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선명해서 감정이 더 슬프고 외롭게 느껴지는 날들. 그럴 땐 무리해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루만 스스로를 쓰다듬어 주세요. 3.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에게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가장 힘든 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에요. 마음이 원하는 건 분명한데 머리는 자꾸 그만해야 해라고 말하고 현실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감정은 그 말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을 못 접을까? 왜 혼자 이런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걸까? 내가 약해서 미련해서 바보 같아서 그런 걸까? 그런데요,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진짜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누구보다 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의 두 가지 목소리. 심리학에는 이런 갈등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감정의 소리, 하나는 이성의 소리입니다. 감정의 소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과 있을 때 행복했잖아. 아직 끝내기엔 너무 아쉬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달라질지도 몰라. 이성의 소리는 말해요. 그 사람은 이미 멀어졌잖아. 지금 상황에선 어쩔 수 없잖아. 앞으로도 계속 아플 거야. 이 두 소리가 마음 안에서 싸울 때 사람은 굉장히 지쳐요. 그 지침은 단순한 힘듦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에너지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1년 넘게 짝사랑을 해왔고 그 사람이 보내는 작은 친절,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설레고 기대하고 상상하고 자신의 하루를 다 걸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혼자만의 감정이 되어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도 웃어주고 탑해 주었지만 점점 연락은 줄고 말은 짧아지고 온도는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면서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아직 그대로였으니까요. 중요한 건 감정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냐? 이건 내 감정만 있는 거잖아.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도 않죠. 오히려 마음에 찬물처럼 내리꽂혀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나 자신이 이미 그 현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해야 하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것도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맞아. 나 지금 갈등 중이야. 혼란스러워. 정리 못하겠어. 하지만 이 감정도 나의 일부야.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껴안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나를 지키는 감정의 정리법. 사랑을 포기한다는 건 감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나를 해치기 전에 놓아주는 선택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이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감정을 정리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놓는다고 해서 이 감정이 부족했던 건 아니야.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해줘야 할 시간인 거야. 당신은 지금 누구보다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있어요. 그 복잡함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랑을 깊이 했다는 증거예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감정이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사랑, 그 갈등, 그 눈물, 그 모든 건 충분히 의미 있었어요. 4. 나를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하면 우리는 자꾸 나를 덜어내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그 사람의 기대에 맞기 위해 나를 줄이고 참아내고 밀어두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랑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을까?
내 감정을 다 주면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마치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곤 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감정과 의견을 항상 숨긴다면? 내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괜찮아만 반복한다면? 나 혼자만 계속 참고 배려하고 용서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이 사랑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찾아와요. 건강한 사랑의 핵심 나를 잃지 않는 것. 사랑의 목적은 완전한 일체가 아니라 건강한 동행이에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해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상대와 갈등이 생겨도 내 입장을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지금 나를 해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를 지키는 법 이렇게 시작해요. 감정의 이름 붙이기.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서운하다, 불안하다, 힘들다. 그걸 무시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세요. 요구와 희생 구분하기. 사랑은 배려이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은 아닙니다. 나를 너무 버리는 행동이라면 잠깐 멈춰야 해요. 나를 보호하는 게 먼저예요. 혼자 있는 시간 회복하기. 그 사람 없이도 하루가 평화로울 수 있어야 해요. 관계는 토피처가 아니라 함께 걷는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자기의, 즉,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해치고 있다는 것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에 머무르지 않게 돼요. 대신 서로가 노력하는 사랑을 만들어가게 되죠. 사랑은요,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만 하진 않아요. 때로는 아프고 혼란스럽고 나조차 나를 모르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 안에서 당신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고민, 흘렸던 눈물, 참아왔던 마음들 모두 그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감정들이었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먼저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를 지키는 사랑이 결국 나를 아끼는 사랑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끝내 좋은 사랑을 만나요.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당신도, 현실 앞에서 망설였던 당신도, 그 모든 갈등 속에서 조용히 자신을 붙잡고 있던 당신도 모두 괜찮아요.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감정 약국은 늘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